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오민 전문가입니다. 오늘 상담할 종목은요, 바로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매수가 72,360원 주셨고요. 비중 20%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매수가 72,360원. 아, 높네요.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2,360원. 자, 사연 보내주셨는데, 대북주 이제 시작일까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때가 온 걸까요? 라고 이제 보내주셨는데, 저는 대북주 아니라고 봅니다.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대북주 아니에요. 이 대북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대북주가 강성하게, 추세가 강하게 나왔을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햇볕 정책 민주당이 당에서 이제 여당을 차지했던 시기쯤이에요.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잘 살펴볼게요. 북한의 핵무기 포기, 남북 경협,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개성공단 활성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들은요, 제가 이제 네이버 밴드에다가 정리해서 올려놨거든요. 안 그래도 오늘 대북주 움직이면서, 간만에 대북주, 진짜 움직임 없던 대북주가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이 대북주에 관심이 쏠렸어요. 근데 저는 이거 보지 말아라. 단기적인 변동성 노리고 들어가면 들어가라. 하지만 아니다. 이거 장기적인 시세 노릴 거면 쳐다도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바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가장 일상생활에 접하라는 말들이 있죠. 주식을. 우리 핸드폰 켜면 경고 문자가, 어떤 경고 문자가 많이 날라오죠? 바로 이 오물풍선이에요. 대남 오물풍선. 엄청나게 오물풍선 또 날리고 있다. 살포했다. 조심해라. 이게 일주일 전 기준으로 벌써 올해만 31번째예요. 이런데도 대북주, 남북 관계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북한에서 남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봐야겠죠. 그런데 북한 헌법, 사회주의 헌법이에요.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했는데 우리 남한 적대국으로 규정을 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이 우리 남한 적대 국가로 규정을 했는데 남북 경협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것도 트럼프하고 만난다고 해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났어요? 김정은하고? 아니잖아요. 트럼프하고 그냥 회담한 거예요. 근데 이거 잘 살펴볼게요. 그리고 북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파병했죠. 우리나라의 노선과 적대적인 노선을 걷겠다고 대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대가를 받겠어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천연가스에 대한 천연 자원도 있겠죠. 러시아 미사일 기술력, 이거 양도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생필품 같은 이런 경제적인 지원, 군사 지원, 군사 무기에 대한 이 비대칭 전력에 대한 기술력 지원, 이런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우리 남한과 북한이 경제 협력을 한다? 그것도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회담했냐고? 아니잖아요. 그냥 기대감이잖아요. 이거 과연 수혜 받을까요? 저는 이거 참 말도 안 나옵니다. 저는 이거 방송하시는 분들도 다 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아니, 기본적으로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중간에 낀 미국하고 회담을 한다고 해서 남북 경제협력 올라간다고 막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 저는 전문가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기본적으로 상식이라는 게 있어야지. 사실 열이 받아서 말이 안 나와요. 저도 이제 경제방송 출연하면서, 아니,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의견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제 상식선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이미 국교 단절됐어요. 상징적인 육로, 경의선, 동해선 연결해놨던 거 다 파괴했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파괴했어요. 그냥 남북 화합이 됐던 거를 전부 다 그냥 다 없애버렸는데, 파괴시켜버렸네. 싸그리 날려버렸는데, 우리나라 기업에서 다시 한번 개성공단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저 같아도 안 들어가요. 물론 실험적인 기업인들 들어갈 수 있어요. 돈 많으면 들어가겠죠. 근데 이미 한번 실패 겪었는데 또 들어가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그러면 미국과 북한이 만나서 회담을 하겠다라는 보도, 이런 이슈들이 남한엔 이득이 전혀 안 돼요. 근데 북한과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북한, 자, 러시아와 군사 협정을 맺었죠. 군사 동맹을 맺었어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됐어요. 뒷배가 들어왔어요. 러시아라는 뒷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에 방위 분담금, 엄청난 방위 분담금 요구하고 있죠. 주한미군 철수를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네, 우리 대한민국, 야, 한국 방위 분담금 내놔. 안 내놓으면 주한미군 철수할 거야. 안보를 무기로 삼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 이 트럼프.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주한미군이 빠져야만 우리나라를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미국의 눈치 안 보고 침략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러시아라는 뒷배는 얻었으니까, 백은 얻었잖아요. 그럼 우리 남한의 주둔에 있는 미군만 빼게 되면 미군의 피해 없으니까 빼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북한은 예전부터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트럼프가 너네 방위 분담금 안 내면 주한미군 뺄 거야? 아싸. 회담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만나면서 회담을 이루어냈고, 핵실험 시설 폐쇄하겠다, 핵무기 없애겠다, 미국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한테 얘기를 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실상 어떻습니까? 풍계리 핵실험장 또 실험하고 있어요. 실험하고 있어요. 복구했어요. 복구 중에 있는 건지 복구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계속해서 핵실험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 자료들은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태예요. 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북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트럼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저는 이 부분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대북주 우리가 과연 봐야 할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용을 좀 이제 가격적인 분석을 좀 말씀드리자면 72,360원. 저는 이거 그냥 순수하게 기업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현대엘리베이터.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하고도 껴있는 종목이에요. 자, 볼게요. 실적 늘어나고 있어요. 실적 좋고 연간 실적, 근데 영업이익이 점차 줄어들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2023년도, 2024년도 올해 1, 2, 3분기 나왔네요. 1300, 2조 정도, 2조 원 정도의 매출액이 이제 발생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적죠. 올해 매출로 놓고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1300억, 1400억 정도 나오는데, 요 정도 수준. 실적으로 관련해서 움직이게 됐을 때는 저는 홀딩하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대북주에 희망을 갖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평단가 너무 높아요. 단기 고점이죠. 단기 고점 근처에 와 있어요. 오늘 위치 고점 찍어볼게요. 자, 55,700원.
여기 52,700원 비슷하게 찍혔죠. 요 선만 보시면 돼요. 매수가는 검은 선을 표시해 드릴게요. 자, 어디에요? 비슷하죠.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 빼는 위치죠. 그리고 완벽하게 하락 추세. 여기서 이 추세는 잡아서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64,000원, 5,000원까지. 그런데 대북주 저는 그냥 반짝하고 말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대북주의 경제협력 저는 희망 가지면 안 된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의 문제거든요. 손실폭이 좀 아직도 있어요.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비중도 줄이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차라리 비중이 확 실렸으면 올라갔을 때 비중 축소라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중 축소하기 좀 어중돼요. 저는 이거 그나마 일단은 이슈는 떴죠. 시장에서 반응은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실적 타고 이슈 타고 가면 더 좋은 거고 오늘 고가 있죠. 오늘 고가 넘어서 이전 고점 57,800원, 58,000원 영역이에요. 여기 위치를 올라가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 나오게 되면 올라갔을 때 비중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67,000원, 68,000원까지. 65,000원 이상 올라오게 됐을 때 이슈 타고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 보고 올라왔을 때 65,000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해 주시고요. 만약에 빠진다? 그럼 저 이거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위치도 보시게 되면은 하락 추세 끝내놓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박스권 만들어 놓고 있어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하락 추세 이후에 상승이 나와주고 있지만 이 추세에서는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내에서도 파동이 나와주고 있는 큰 박스권에서 파동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이죠. 이거 넘어가는 것만 좀 보고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 마음의 고통을 얻을 수 있으니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사실은 저희 가격 전략 대응 드리기가 사실은 제 기준에서 너무 벗어났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다. 다만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대북주에 있어서 큰 상승 나올 것이다 라는 장기적인 큰 상승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은 좀 접으시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경제TV 오민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